이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애정결핍증 때문에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 애정결핍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을 동동거린다든지 소리를 확 지른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자해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원에 와서나 일상 친구들, 학교나 이런 데서는 최고의 모범생인데 엄마를 만나는 순간 폭력, 그쵸? 폭군으로 바뀌는 애들 주변에 많이 보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죠? 그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정희 박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금 그 애정결핍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 뇌 검사로 오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은 이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애정결핍증 때문에 청소년 때는 커가면서 점점점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 애정결핍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많으니까 내가 애정결핍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큰 장남에게 서열이 정해지는 거를 당연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하나 낳아서 잘 키우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세대가 되면서 이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다룰 청소년들, 자, 이런 청소년들이 어렸을 적에 애정결핍증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에 네. 그런 친구들이 좀 1년에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네.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원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보통 규칙들을 정하는데 이런 규칙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발을 동동거린다든지 소리를 확 지른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자해하는 친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분노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제때 유아기나 초등기 때 부모랑 같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나 어른이 돼서도 이 행동은 강화가 되지 절대 이렇게 조절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죠. 원에 와서나 일상 친구들, 학교나 이런 데서는 최고의 모범생인데 맞아요. 엄마를 만나는 순간 폭력, 맞아요. 그쵸? 폭군으로 바뀌는 애들 주변에 많이 보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죠? 그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런 친구들은 겉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엄마를 봤을 때 심지어 엄마에 대한 어떤 애정결핍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대를 못 느끼고 엄마가 나만 미워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엄마한테 그런 화풀이를 한다든지 어떤 분노한 마음을 조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우리 추 박사님을 엄청 우리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 박사님이 내가 다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추 박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둘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정말 잘 보이려고 막 학습지도 주면 엄청 빨리 풀고 자, 이게 이제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아예 결혼을 했어요. 야,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돼요? 적이죠, 적. 그죠?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나도 모르게 싫어. 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기처럼 행동해봤어. 그랬더니 너는 다 큰 애가 왜 그래?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동생은 이뻐해.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그럼 그렇지. 엄마는 나만 미워해. 자,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데서는 다 정말 행동이 모범적인데 누구만 적이야? 엄마만.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만 폭력을 휘둘러? 엄마. 정말 그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 못 믿으시죠? 저희 센터에 보면요. 정말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기엔 엄마가 너무 세. 그러면 나보다 약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괜히 괴롭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동물. 자, 이런 것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청소년 때 어떤 문제들이 또 있을까요? 청소년 때요. 네. 일단은
모든 게 이제 엄마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안 나도 엄마 탓. 네. 뭐든지 친구 교우 문제가 있어도 엄마 탓.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모든 거를 다 화풀이 대상으로. 맞아요. 이런 아이들의 또 하나 특징은 조그만 자기가 잘못했는데 엄마 때문이야. 나 엄마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나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자, 이렇게 엄마를 하나의 공격 대상과 핑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부득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또 성인이 돼서도 관계에서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나하고 이렇게 우리 PD님하고 이렇게 셋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오늘 모임이 있는데 내가 못 나가. 그럼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나보다 둘이 더 친할까 봐.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얘한테 만나서 쟤 욕하고 쟤한테 만나서 얘 욕하고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친구들이 야 너 지금 나올래? 라고 하면 걔가 안 놀아줄까 봐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는 동등한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을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학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다치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하고 놀면서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놀긴 놀면서 재미없으니까 또 누구한테 짜증을 내? 엄마한테.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서로 이간질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인이 돼도 왜 이렇게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사람 괜찮은데 아주 이렇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야기 나눠보면 애정결핍증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의처증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처증까지는 안 간다고 해도 그것처럼 부인이, 남편이 누구만 봐야 돼? 나만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신혼 때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기만 해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부부가 다투는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작은 애정결핍증은 크면서 청소년 때는 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또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청소년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부모하고 친구하고도 공감 대화를 하면서 네. 좀 자기의 자존감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안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미운 짓만 골라서 하죠. 왜? 그거는 엄마가 싫어하는 짓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엄마들에게 저 나름대로 솔루션은 애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탁 터놓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면 얘는 또 확인할 거고 또 화를 나게 해볼 거고 그렇지 엄마가 화내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고 어느 때마다 사과를 하되 서열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아이에게 대화를 해서 정말 마음에 느낄 때까지 끌어가면 고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데 혹시 또 우리 추 박사님 나름대로 솔루션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활동이나 그렇죠. 뭔가 뭐 이렇게 대면대면 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런데 같이 활동을 하고 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감 대화로 서서히 마음을 서로 같이 이어가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한다든지 운동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같이 하면서 뭔가를 그게 하면서 최고 빠르겠네요. 그러면서 항상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계획 세워서 실천한다면 아마 여러분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라고 하는 분이 아이를 봐주거나 조부모가 이제 아이를 많이 봐주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극단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어머니 버는 만큼 비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으면, 소녀처럼 예뻤으면 네. 난 못 키웠을 거야. 근데 그 감정 자체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정말 아이가 걷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